후면부는 일반 A7과 정말 큰 차이점은 몰라요. 타원형의 머플러 디자인을 사용해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하면서 남자다움의 끝판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뱅앤 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요. 시동 꺼 있는 상태에서는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 키면 버섯처럼 쑥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리스야 놀자 안 팀장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배트맨을 연상케 하는 아우디의 RS7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외장 컬러는 데이토나 그레이고요. 시트는 블랙 시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실내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 RS7을 이번에 고객님께서 찾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우디 A7을 베이스로 한 고성능 모델 RS7입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고성능 모델에 대한 표기를 S 혹은 RS로 표기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RS Q8이라는 모델 자체가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 차량을 또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마니아적으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 아우디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국내 수입차 독삼사에 대한 그 네임밸류에서 조금 빠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벤츠나 BM이 조금 더 인지도 자체는 올라가고 아우디는 조금씩 뭔가 애매한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정말 깔 수가 없는 차량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포먼스적인 디자인 그리고 성능 자체가 어마무시한 만큼 가격도 많이 높아요. 근데 이 가격 자체가 만약 벤츠나 BMW였으면 더 높게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 가격 1억 8,602만 원입니다. 여기 프로모션도 중요하겠죠.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셔널즈 안 팀장에게 연락 주신다면 소량으로 남은 이 RS7 재고 빠르게 출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좀 설명드린다면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일반 A7과는 다르게 카본 디자인이 같이 함께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하면서 남자다움의 끝판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포티함, 고성능적인 모습, 그러니까 다 녹여져 있어요. 낮은 전고와 스포티하게 빠진 이런 얄쌍한 디자인 자체도 차량에 대한 에어 인테이크,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만든 게 전부 다 느껴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을 살펴보면 RS7 정말 더 멋있는 게 느껴집니다. 사이드 미러만 해도 카본 디자인 들어갔어요. 차체에 대한 경량화를 위해서 카본에 대한 디자인을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아우디는 생각보다 휠에 대해 진심이에요. 차체에 비해 휠이 엄청 큽니다. 이 차는 22인치 휠을 사용했는데 황동색 휠 디자인과 빨간색 캘리퍼에 대한 조합이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벤츠나 아우디는 아무리 스펙이 높아도 SUV가 아닌 이상은 세단에서 21인치 이상을 잘 안 사용하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이 차만 봐도 22인치를 사용했고, RS Q8도 그런 양산형 고성능 차량 중에서도 23인치를 쓰는 유일한 SUV잖아요. 그래서 아우디가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멋있는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휠 인치가 이렇게 커질수록 승차감 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연비까지도 좀 떨어지겠지만 사실상 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연비를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없겠죠? 자, 또 하나 또 설명드릴게. 이렇게 문 열잖아요. 프레임 리스토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프레임 리스토어도 아니고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외부에 대한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잘 신경 쓰게 느껴지고요. 소프트 클로징?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확실히 기본적인 옵션들도 알차게 구성한 게 바로 RS7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는 일반 A7과 정말 큰 차이점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차를 잘 아시는 분들만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머플러 디자인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의 머플러 디자인을 사용해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RS Q8이라든지 RS7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타원형 머플러가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음을 들으면 진짜 심장이 녹아내릴 만큼 정말 짜릿한 주행을 느껴볼 수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운전대를 잡고 싶은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백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용성은 어떨까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트렁크 한번 열어주시면 좁을 줄 알았죠?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짐들은 다 탑재가 될 것처럼 보여져요. 보시면 요새는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소화기도 따로 비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히든 공간도 있네요. 보시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히든 공간 자체가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차량에 대한 키트 같은 게 좀 간단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차가 스포트백 디자인을 갖추고 있지만 생각보다 넉넉한 실용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재밌는 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7 실내로 들어왔는데, 아우디 고성능 차량들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피가 흐르는 시트. 여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블랙과 레드 스티치에 대한 조합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보통 이 시트가 고정이에요. RS Q8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트도 스포츠 시트가 같이 함께 적용되어 있고, 허리를 감싸주는 듯한 이 디자인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좀 의자에 대한 부분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청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핸들도 스웨이드 재질 들어가요. 왜 이렇게 들어간지는 최근에 뭐 F1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운전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질들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단점은 조금 이 차량을 좀 사용하다 보면 또 몇 년이 좀 흐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좀 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 이렇게 기어 노브에까지도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디자인은 뭐 카본 디자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트림에 각각 들어가 있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뱅앤 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여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스피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원래는 시동 꺼 있는 상태에서는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동 키면 버섯처럼 이렇게 쑥 나오는데, 이게 좀 멋스러워요. BMW의 뭐 바우앤 밀키스, 벤츠의 부메스터 사운드, 이런 퍼포먼스 없거든요. 아우디에서 유일하게 느껴볼 수 있는 뱅앤 올룹슨 스피커,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뒷좌석으로 왔는데, 확실히 낮은 전고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쭉 볼록 들어가신 디자인이 지금 눈에 보이실까요? 원래 루프 라인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지 않고 약간 파냈어요. 최대한 머리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흔적이 좀 보인다. 아우디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차체에 대한 기술력이나 성능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차량이거든요. 실제로 해외 판매율을 비교를 해봐도 벤츠와 BM을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고 있어요.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완벽에 가깝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열 시트를 보면 여기 레드 스티치 똑같이 들어가 있죠. 시트도 스포츠 시트를 최대한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헤드레스트를 따로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약간 스포츠성을 좀 더 강조한 느낌이 들고요. 2열 시트에 대한 공조도 터치패드를 통해서도 모두 다 기본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레그룸 공간 괜찮습니다. 워낙 차가 또 길게 빠져 있고 트렁크 공간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2열 시트는 좀 많이 좁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우디 자체가 벤츠나 BM에 비해서도 공간선을 가장 높게, 가장 넓게 뽑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RS7의 뒷좌석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아우디 RS7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확실히 제가 봐도 남자다워, 그리고 한번 좀 밟고 싶은 그런 욕망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멋진 퍼포먼스적인 세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용성까지도 같이 함께 겸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승차감만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의 오너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상 그걸 신경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고하신 고객님께서는 지금 이 차량 외에도 대부분을 저에게 다 고성능 차량을 출고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전기차로 이제 출고를 하셨지만, 전기차가 약간 조금 내연기관에 비해서 재미적인 요소가 떨어지다 보니 그냥 과감하게 RS7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이런 고성능적인 차량, 또 여기에 쿼트로라는 매력적인 4륜구동 특별 기능까지도 같이 함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우디 RS7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리센놀자 안 팀장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RS7 차량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와 장기 렌트는 리스의 놀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